오늘 사실은 연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사연 주신 내용들이 단순히 연애, 결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사연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게 어떤 분들 여기에 있으신 분의 개인 사연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이 그 사연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느끼는가에 대해서 피드백도 얻고 싶으시면 직접 이 말씀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눌게요. 자, 지금 첫 번째 이 사연을 한번 보세요. 믿음과 이미지에 희생된 양이라고 이름을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이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우리 항심서 스태프분이 붙인 제목이에요. 뭔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죠? 자, 이 내용 한번 어느 분이 읽어봐 주실래요? 혹시 큰 소리를 목소리 좋으세요? 웃으세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앞으로 다른 분들은 또 저처럼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종교적인 집안의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즈음엔 엄하신 친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반찬 투정, TV 보기, 변기에 소변 튀는 거, 양말을 뒤집어 놓는 것 등에는 매를 드셨습니다. 와, 이 친할머니가 이렇게 엄하게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매를 들었다는 거는 친할머니 한성질한다.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매를 맞는 얘도 한성질한다. 알 수 있겠죠. 알루미늄 야구 배트나 죽도로 맞았지.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니잖아요. 예, 이 집안이 이제 범상치 않은 집안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형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향해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 해석 확실히 나오죠? 예. 사춘기부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다고 했다 맞기도 했습니다. 물려받은 옷밖에 없어 옷 사달라고 했다가 맞았고요. 왜요? 했다가도 맞았습니다. 되게 이렇게 이거 진짜 보통 성질 아니거든요. 이런 성질 부리는 사람들은 저는 아이디얼리스트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파일 약간 여러분들에게 힌트로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분 아이디얼리스트보다는 로맨인데 로맨이 이렇다면 이거는 벌써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로맨이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로맨이 상당히 어린 나이에 본인 성질의 극단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되게 로맨이 상당한 나름대로의 본인 나름대로의 위협한 상황에서 거의 도끼만 남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전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아주 예민하고 유리멘탈의 로맨이 거의 도끼만 남는 경우가 이제 이런 사연에서 나타납니다. 이어폰을 꽂고 락 음악을 듣는 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소심한 성격이었던 제가 밴드 공연을 하고 실용음악과에 들어가려 할 때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음악을 듣고 또 밴드하고 이게 이제 로맨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반항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밴드 하면 주로 이제 락밴드 같은 그런 거는 완벽하게 로맨이 합법적으로 본인의 이 오기와 반항을 드러낼 수 있다. 이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화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는데, 보정비 때문에 어머니는 교직을 명예퇴직하셨고, 남은 재산은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경우니까, 농사 지으신다고 땅을 빌려 돈만 날리고, 농사 못 지었다는 이야기겠죠. 교회에 냈던 수천만 원의 건축 헌금들은 빚이 되었죠. 부모님의 후원을 바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식을 빨리 독립시키게 하는 훌륭한 이 교훈을 주는 방법, 이런 역설적인 방법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 교훈이 되는 것 같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 후 일찍 대학에 가겠다는 주장에 부모님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고등학교 이 자퇴해가지고 제가 대학을 일찍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을 들죠. 예, 어차피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인지 공부는 허지부지 되었습니다. 맞을까 봐서 재수학원과 직업학교에 다니는 척했지만 결국 레코딩 엔지니어를 하겠다며 지방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공부를 허지부지 했다. 이분 상당히 뭔가 감각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분 재주 있으세요. 그런데 그 재주를 이 돈을 더 버는데 쏟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 또 공부를 하는 척했다. 결국 레코딩 엔지니어링을 하겠다면 지방 전문대에 진학했다. 이제 이게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이 사자의 탈을 썬 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네요. 목사님이 제안하신 식당 사업을 저는 신의 응답으로 여기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사업을 접게 되자 기도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목사님이 공포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속은 느낌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속은 느낌이 아니라 속은 거죠. 네, 하려고 했던 일을 도전하려 서울로 왔고 이분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뭘까라는 게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사연은 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뭐 사운드 엔지니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1년 4개월 정도 라디오 스튜디오와 야외 중계를 보좌하며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120, 30 정도였고 이직을 고민할 때 군대 선임에게 다단계 끌려갈 뻔도 했습니다. 뭐 이걸로 봐서 이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다 보니 서류에 걸러져서 취직의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서점에서 일을 하다가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방송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능력받기여서 한강대교에서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시기가 다가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면서 유통업 전문가를 꿈꾸다가 인간관계의 벽에 부딪혀 사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뭐 심지어는 죽고 싶다는 일도 결국에는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 그만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4년제 졸업장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대요. 근데 4년제 졸업장이 있으나 없으나 이분한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4년제 졸업장 핑계라도 대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마저 없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한량으로 지낸다. 이럴 때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저는 드는데 이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량으로 지내며 영어 스터디 모임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잘생긴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이 한량으로 지내다가 영어 스터디 모임에 가면 여자친구 만나겠어요? 얼마나 찌질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분은 잘생겼다는 단서를 제가 여기서 캐치를 했어요. 여자친구와 미래를 그려보고 싶지만 이곳에서 버티는 건 막막해 보이고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지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 공장 생산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업무도 환경도 급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엔 두렵기도 하고 뭘 시도해야 할지도 막연해 보이고 새로운 일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들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분의 사연에 공감하고 또 이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분은 어떻게 어디서 잘못된 것 같으세요? 제가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0대 초반에는 제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저렇게 좀 삽질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었어요. 삽질하는 사람도 좀 많았다. 네. 네. 그다음에요. 네. 제 친구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친구랑 비슷해요. 네. 그랬어요. 제 친구는 근데 저렇게 막 힘든 사연이 없어도 네.
맨날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어요. 네. 로맨은 사실 힘든 사연이 없어도 맨날 힘들어해요. 그런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안 보인다. 예, 힘들어하니까 답이 안 보이죠. 예. 뭐 또 도와주실 말 없어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렇죠. 이 사연이 다 참 답답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뭐 20대 중반 정도는 돼 보이는데 로맨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 아주 전형적인 만빵인데 이 트러스트하고 매뉴얼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탈출구를 찾기가 참 힘들겠다. 그리고 어떤 자기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심리 상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왜 사운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예. 어릴 때부터 힘들 때 음악 듣고 밴드 하는 게 그게 본인이 뭐 마음을 좀 붙일 수 있었고 즐길 수 있었고 또 익숙하다 보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음악 쪽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방송일이나 사운드 엔지니어 관련한 그런 거 지난번 모임에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 사운드 엔지니어링 하는 그런 거를 하는 같은 분이에요. 아 같은 분이에요? 네, 그때 사연에 제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다고 이걸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그분 오늘 안 왔나 보네요. 상관없어요. 오셨어요. 오셨어요? 누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봐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적어도 내 잘생겼다는 건 하나 캐치했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 잘 됐네요 그냥. 본인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짚히는 건 있으세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그게 아무리 봐도 예. 없어요. 그냥 절 보고 하세요. 절 보고. 본인의 과거가 그 종이에 있겠어요? 묵상에 따라서 그 식당 일 하다가 나오게 된 때부터 좀 꼬였죠. 좀 꼬인 거. 예, 그런데 식당 일을 하더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목사님하고는 기도하고 그냥 주말에 설교 듣는 거로 충분하지 식당업을 목사님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식당업은 셰프하고 하든지 해야지.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이 이 지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제조업 공장 생산직 일을 했는데 로맨티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제조업 공장 생산직 일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교도소에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느낌을 스스로한테 받아요. 이거는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또 내가 해가지고 진짜 연명하는 수준의 돈을 받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참 없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인가요? 중반인가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이 잘생긴 친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이제 본인의 아주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 자체를 던지는 거에서는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할머니한테 이 반항할 때부터 왜요? 라고 할 때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나름대로 독립하겠다고 뛰쳐나올 때부터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언제 시작됐냐 그리고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아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거나 또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제가 그러잖아요. 질문 잘못했거든요.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본인은 가치, 자기 신뢰,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자율성, 자유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강한 욕망이 지금 있어요. 뭐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믿고 싶다라는 거, 이거는 로맨티스트한테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맨티스트는 자기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숙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 뭔가를 배우고 꾸준히 숙련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괴로워요. 그리고 미래가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율성과 자유예요. 자율성과 자유를 사람이 가지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뭔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대개 이거는 20대 10년 동안 미친 듯이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연 준 젊은이는 20대 10년을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믿을 만한,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뭐 대학 졸업장의 문제냐, 사실은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또 제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젊은이는 뭘 원할까요? 여기에서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을 원한다고 하는데, 정서적 안정은 여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에 좀 정서적인 안정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곧 나의 정서적 안정을 깨트리는 또 주된 원인으로 작동을 해요. 왜? 여자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이 이 보탬이 안 되면 깨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깨져요. 그리고 본인이 깨트려요. 네. 이거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장 먼저 가지게 되죠. 그래서 힘든 일이라도 하게 되는데, 그 일 자체가 진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를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로맨 입장에서는 이걸 왜 이러면서 이제 계속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업무도 내가 안 맞고, 이 환경도 너무 안 좋고, 급여도 안 좋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안정이 충족이 안 돼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 어려운 이 생산직 일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심리적 안정은 더 생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고 하니까 본인은 더욱더 힘들죠. 네. 이럴 때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건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본인은 레코딩 엔지니어를 하겠다고 지방 전문대에 진학했는데 졸업은 했어요? 예, 졸업했습니다. 그럼 그 전문대 다니면서 뭘 배운 거예요? 저는 음반 제작하는 쪽으로만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자, 보세요. 음반 제작하는 거를 배웠다, 요즘에. 그러면 음반 제작하는 거가 요즘에 비즈니스가 잘 되죠? 좀 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위 말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거의 없어지는 사망산업에서 음반 제작하는 걸 배웠다면 이거는 상당히 열받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음반 제작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내면 사실은 아주 제한돼 봐요. 그러면 음반 제작인데 레코딩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일을 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거를 배웠어요? 작곡가가 음악을 이제 만들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의 형태로 가공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여러분,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어 오면
나는 그걸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마하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눈으로 보이는 물건을 생각을 한다면 사람이 와가지고 내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옛날에 옷가게에서 이 양복점에서 또 양장점에서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옷을 맞춰주죠, 그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양장점이나 양복점 하시던 분들 돈을 많이 벌고 잘 사시게 됐죠.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와서 맞추는 사람이 없어져요. 다 유니클로 가서 사든가 갭에서 사든가 아니면 이마트를 가든 백화점을 가가지고 사지 내 몸에 맞춰주세요 하는 옷을 사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옷을 만들었는데 자기 시간 들어가고 거기 노동력이 투입된 거 따지면 자기가 한 달에 아무리 많이 열심히 만들어도 10벌 이상을 혼자서 못 만들어요. 그러면 한 벌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거의 반을 차지해. 그 다음에 가게 이것저것 내고 하면 그 10벌에 대한 인건비는 자기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하면 아마 한 벌에 10만 원씩 하면 그거는 그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겠죠? 옷이 100만 원짜리면 자기가 10벌을 한 달에 만들면 한 벌에 10만 원씩 자기한테 떨어지면 자기 한 달에 얼마 번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원 벌게 돼요. 100만 원 벌게 돼요. 아무것도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양복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단순 가공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 가치를 부과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경제학 강의를 여러분한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레코딩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이 사연 준 친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또는 자기가 그나마 제대로 배웠다라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에서 어떻게 가치를 확대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딩 엔지니어 기술 조금 있으니까요. 제가요, 그러면 이 라디오 스튜디오나 야외 중계 보조를 하면서 돈을 벌래요 해가지고 벌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능력으로 버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시간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기 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소위 말해 그러면 대개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수준 거의 100만 원 수준으로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16시간을 일했으니까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랬다는 건 알죠, 그죠?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본인이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기술이라는 능력이 향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배운 거랑 상관없는 일이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걸 하니까 마치 저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알바하나 내가 편의점에 알바하나 벌 수 있는 돈이 다를까요, 아닐까요? 똑같아요. 내가 편의점 알바한다고 사람들이 황 박사님 제가 2배를 드릴게요. 이런 일은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로맨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치가 나한테 나오는 거지 내가 어떤 멋진 공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멋진 타이틀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가치를 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연 준 젊은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일을 얻고 그러면서 더 이 나은 삶을 꿈꾼다는 데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죽으란 말이에요. 저 흙수저인데. 그럴 때 아니 누구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자, 그럴 때부터 자기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는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고도 안 했고, 그리고 이게 뭐 누구나 쉽게 겪는 문제라고도 하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지난 20대 10년을 그냥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날려버렸으면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에 그냥 지내다 보니까 30대 초반인데요. 저 뭘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 보고 있는데요. 이미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똑같은 사연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럴 때 저는 이 친구가 나름대로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고 또 이 소리나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먼저 그 질문부터 하겠어요. 너가 이 직업 활동을 할 때 네 생각에 가장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느냐? 그런 사람을 혹시 너가 들어봤거나 생각해 본 적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탐로드 LG라고 그 예. 미국에서 좀 LA 쪽에서 좀 유명한 레코딩 엔지니어인데 예. 예, 뭐 그런 사람입니다. 예, LA에서 유명한 레코딩 엔지니어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유명한 레코딩 엔지니어링이 된지 혹시 아세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이게 바로 이 사연을 준 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유명한 엔지니어가 있어요. 레코딩 엔지니어가. 그 사람이 유명한데 왜 유명한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이야기 하신 분도 잘 모를 거예요. 유명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자, 여기서부터 어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결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힘들어요. 이 사연을 준 친구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사운드 엔지니어링, 레코딩 엔지니어링을 배웠다고 하고 그쪽에서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작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 말해서 LP판을 만드는, 레코드판을 만드는 사운드 엔지니어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보통 이 경영학 수업에 그런 거 많이 써요. 지금 여러분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세계 최고의 디지털 카메라 회사는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아날로그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코닥이라는 회사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핵심 비즈니스가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그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대해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변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이 사연을 준 친구는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냐면 본인이 사운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운드 엔지니어링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는 단순히 레코드판을 만드는 데가 아니라 지금은 사운드 엔지니어링이 황심소에서 이 녹음한 방송을 편집하는데 한 달에 사용하는 그 편집비만 하더라도 15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분은 사운드를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얼마나 에센스를 잘 잡아내고 그것이 사운드하고 잘 매치가 되고 다른 사운드하고 믹싱되는 거는 단순히 사운드 엔지니어링의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항상 제기가 돼요. 그럴 때 한때는 전문적인 기술인 것처럼 된 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그것이 단순히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내용을 더 본인이 집어넣고 또 그걸 잘 정리하냐 하면 새로운 형태의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했던 이 사운드 음악 엔지니어링 작업은 소위 말해서 단순히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음악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토리 내용과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와 여러 가지가 심지어는 거기에는 영상 이미지까지 합해져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의 새로운 아웃풋으로 놓을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여전히 LP판 만들어내는 데 가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요. 이거는 하는 분들이 이게 사실은 대학에서 전공이 있나요? 그럴 때 한때는 그게 뭐 멀티미디어 학과, 뭐 콘텐츠 학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사기쳤어요. 그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수련하면서 배워요. 그럼 그 수련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육기관은 많긴 하죠. 네, 학원에 돈 버리려면 그거는 결코 배우지를 못해요. 그럼 어디 가서 그걸 배울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도 뭐 배울 수 있는 건 강의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험을 치는 틀에 익숙한 공부법을 이야기해요. 어디서 배워야 하냐면요, 본인이 맨땅에서 헤딩하는 알바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간당 6,000원이든 7,000원이든 8,000원이든 만원이든 자기가 스타팅할 때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편집 작업을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은 퀄리티의 편집을 해주면 얘 잘하네. 이것 좀 더 해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뭐를 시키는지 막연히 모르고 이것 좀 깨끗하게 잘 내용 편집해 주세요 하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사운드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사운드를 어떻게 매칭시키고 믹싱하느냐 그 능력이 필요하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감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로맨티스는 그걸 잘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고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매뉴얼이 높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지금까지 막연히 들었던 거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인 측면에서 바꿔서 해봐라 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리스트 바닥이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게 어떻게 잘 되는지 몰라요. 만일 지금 본인이 사운드하고 비디오 에디팅 하는 거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배우면서 한번 잘해보겠다. 그거 본인이 배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비디오 에디팅 하는 거.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편집 기술 정도는 빨리 배울 수 있는데 빨리 배운다는 게 정확하게 며칠? 정확하게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예. 이거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저거 찍고 있죠. 저 찍은 거를 줘요. 그럼 이거 편집 한번 해보세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본인이?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되죠. 이게 로맨티스트예요. 해보지도 않고 일단 걱정이 돼요. 저 잘못해요. 그래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한 사흘 안에 아주 깔끔하게 편집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사흘 안에 깔끔하게 편집 하나 했어요. 그럼 이거는 얼마 차지하실래요? 라고 하면 본인 얼마 달라고 그럴래요? 네, 돈을 받을 생각하니까 못하죠, 그죠? 네. 어휴, 이 공짜로 시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자, 얼마 하실래요? 뭐 주시는 대로. 본인이 왜 못 사는지 힘든지 알겠죠? 주시는 대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본인의 값어치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야. 경제적 안정 결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 1시간짜리 편집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간단한 편집만 해도 하루. 네. 이게 이제 아주 초보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간단한 편집에 하루 종일 걸리면 뭐 8시간 일했다고 생각하면 68이 48, 48,000원. 본인 그 편집 하나 하는데 48,000원 정도에 지금 썼는데 그 간단한 편집이라고 하는 거를 숙련된 사람이 하면 대개 1시간짜리는 2시간 안에 해치워요. 그러면 그걸 2시간짜리에 해치우는 사람은 시간당 적어도 25,000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본인이 스스로 섭득하지 못하는 한은 본인이 어디서 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익숙한 사운드 편집이나 그거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대부분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때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지금부터라도 그걸 하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본인이 사운드 편집이나 엔지니어링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제대로 한다는 게 뭔가를 경험하면 내가 장담할게요. 최소한 5년 후에는 본인이 1시간에 10만 원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5년 안에 1시간에 10만 원을 차지하면 본인이 하루에 얼마를 벌겠어요? 58이 40,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럴 때 대한민국에서 탑이라는 소리를 듣는 수준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어도 자기가 일하는 분야,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최고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어느 수준에서 한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면 계속 걱정도 들고 어떻게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이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일이 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 로맨이 가지고 있는 저 사연이 10년 동안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낭비한 이유가 바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분야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대체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서 최고로 잘하게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참 허망하죠, 그죠? 네. 그런데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네.